여러분,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 다들 알고 계시죠?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 큰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빈대에 물려 고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집을 태워서라도 다 잡아버리고 싶은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죠. 그만큼 빈대에 물리면 미칠 듯이 가렵고 상처에 진물과 고름이 생기는 걸 반복하면서 길게는 한 달 이상도 후유증에 시달리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피를 빠는 공포의 전투모기, 아디다스 모기 몸으로 체험하셨을 텐데요. 빈대에 물리는 고통은 그 악명 높은 아디다스 모기의 몇 배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빈대는 피를 빨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얌체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들러붙는 사람을 빈대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십 년간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던 빈대가 한국에서 발견될 때마다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얼마 전엔 병원 병동에 자리 잡은 빈대 때문에 빈대 퇴치 대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은 겨우 빈대 몇 마리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 함께 볼까요? 어린 시절 선입견과 트라우마라는 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나에겐 아시아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이 있었어요. 위생관념 없이 더럽고 불결하게 산다는 것과 야만스럽게 쥐, 도마뱀, 개를 잡아먹는 곳이라는 편견이에요. 어릴 때 TV에서 본 아시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어린 내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경험은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편견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프랑스에서 업무 때문에 약 한 달가량 한국으로 파견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아시아에 대한 나의 선입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냐고 상위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사정이 있어 갈 사람이 나밖에 없었죠. 물론 한국은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아시아에서는 제법 잘 사는 편이라고 들었고요. 주변에는 한류에 푹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도 BTS 노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요. 뮤지션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나라 자체도 좋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난 눈을 의심했죠.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최첨단의 시설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순간 잘못 온 건가? 착각했을 정도로요. 게다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풍경은 나를 압도하는 듯 했죠. 마치 프랑스보다 한참 못한 나라라고 단정했던 나를 타이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도착해서 미팅을 하고 회사 측에서 잡아준 레지던스로 가는 길 안내를 해준 한국 쪽 업무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했죠. J'espère qu'il n'y a pas trop de punaises de lit. 빈대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빈대가 뭔지 구경하기도 어려울걸요? 속담에나 나오는 전설의 곤충입니다. 아마 빈대가 나오면 당신 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지 뭐예요? 난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한국엔 빈대가 없다는 말이 안심되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 어딜 가나 빈대가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집안이면 빈대는 파리보다 더 흔한 존재거든요. 그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선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니까 숙소 바닥에 카펫이 깔려있다고 해서 밖에서 신던 신발, 실내에서 신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좀 혼란스러웠어요. 유럽에선 보통 바닥은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 신발을 벗으면 양말이나 스타킹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신발을 벗는 걸 결례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더러운 신발 때문에 바닥을 더럽히지 말라니요? 그런 내 걱정과 달리 숙소의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온기로 깨달았죠. 프랑스에서 옷을 껴입고 라지에이터에 의지해 잠을 자던 것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얇은 옷만 입고도 침대에서 포근하게 잠들 수 있었죠. 여행의 피로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한국 생활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의 연속이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깔끔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썼어요. 지하철과 버스, 공공기관과 시설물, 그 어느 것도 청결하고 깨끗했고요. 특히 지하철은 감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난 한국에 있는 한 달여 동안 어디에서도 쥐를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쥐가 없는 게 너무 신기하다. 또는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뭘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감탄하는 얼굴로 하냐고 어이없어 하더라니까요. 시내 한복판에 쥐가 돌아다니는 나라가 요즘 있겠냐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전 시내 한복판은 물론이고 지하철 안에도 버젓이 쥐와 빈대가 돌아다니는 나라에서 온 여자예요. 사실 오래전부터 파리는 쥐가 많기로 유명했어요. 과거 흑사병을 비롯한 심각한 전염병을 여러 차례 야기한 원흉이기도 하고요. 파리 시내 어딜 가나 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2000년대부터 쇄신하려 했지만요. 여러 차례 퇴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예 파리시는 쥐와의 공존을 택하기로 했죠. 동물보호 단체와 함께 쥐는 더 이상 해로운 동물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파하면서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요즘에도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빈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쥐와 공존하자는 프랑스조차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쥐는 사람을 피해 도망 다니지만 빈대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니까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 자는 동안에는 빈대가 나타날까 신경 쓰던 걸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본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서구권의 오만하고 삐뚤어진 시각에서 많은 것을 왜곡했었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나처럼 아시아와 한국에 대해 왜곡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제법 있다는 사실도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치우면 나타나고 방역업자를 불러도 어느샌가 베개 옆을 기어다니는 빈대를 보면서 빈대 몇 마리가 나오면 뉴스에 나오는 한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고작 한 달여간의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함을 느끼며 빈대 걱정 없이 잠자던 나날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여러 번 얼굴이 뜨거워졌던 프랑스 출신 엘리즈 씨의 이야기였고요. 한국에서는 소독차와 방역, 아파트 중심 주거환경 변화로 빈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빈대에 물렸다고 한다면 대부분 업무 출장, 여행, 유학생 또는 교민이죠. 서구권에서 빈대 때문에 겪는 괴로운 감정은 한국 속담 못지 않은데요. 영어로는 배드버그, 말 그대로 침대에 빌붙어 사는 벌레, 아주 오래전부터 빈대 퇴치법 연구한 문헌도 있었죠. 프랑스어로 빈대를 punaise de lit.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퓨네즈가 비속어로 젠장, 제기랄 이런 느낌으로 쓰일 정도예요. 그만큼 짜증나고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빈대가 사라진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럽에서는 2020년대 이후 오히려 빈대가 더 극성을 부리는데요. 과거 한국의 토종 빈대보다 크고 독성도 강한 데다 살충제 내성까지 점점 강해지고 있어 방역업자들도 처치곤란인 상태라고 해요. 그 바람에 최근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을 통해 한국에서도 유럽산 빈대가 간혹 발견되죠. 신발, 옷까지 가방에 들러붙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데요. 심지어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네요. 그러니 외부에서 더러워진 신발을 실내에서도 신는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빈대가 사라지지 않는 요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는 습관은 전염병에도 취약하고 위생상의 문제, 심한 발냄새까지 따라붙지만요. 서구권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죠. 중세시대부터 유럽 대다수 지역의 거주지는 1층에 벽난로가 있거나 가축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그런 바닥을 당연히 맨발로 다닐 수는 없겠죠? 게다가 차가운 맨바닥이니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또 중세시대 신발은 보통 길드의 장인이 만들었고요. 귀족층이 아니면 귀중품인 신발을 함부로 벗을 수 없었어요. 누가 잽싸게 들고 가버리니까요. 그 바람에 신발을 침실까지 신고 들어와서 잘 때는 옷장에 소중하게 보관하던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게 관습으로 내려와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독창적인 온돌 난방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실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나 낭패를 겪고 SNS의 경험을 공유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내가 한국에 간다는 말을 들은 학교 친구가 한국은 실내에서 신발을 꼭 벗어야 돼. 한국은 가난해서 신발이 귀하다고 한국 전쟁에 참가한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래서 집에서 신발을 벗는 거래. 이런 말을 했죠. 한국에 대해 조금만 찾아보자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깨달았어요. 남아공보다 몇 배는 잘 살아 보이는 나라에서 그깟 신발이 귀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마터면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난 3개월 계획으로 한국을 거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도는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모든 숙소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악마, 배드버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죠. 2주가량 한국 배낭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행선지를 돌렸을 때 밤마다 또 다시 그 악마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한국에서 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여행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니까요. 한국에 가면 뉴욕에서처럼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고양이만한 쥐들이 달려와 음식을 낚아 채는 일도 없고요. 파리에서처럼 지하철 안에서 팔뚝만한 쥐와 빈대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깨끗하고 친절하고 위생적인 모든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걸요? 그냥 공중화장실만 들어가 봐도 서구권의 도시들과 수많은 차이가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프랑스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이라고 하던 샌드 강변가에서 난 쥐떼가 몰려다니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렸지. 아주 피리 부는 사나이 보는 줄 알았다니까? 그 친구에게 한국은 쥐가 멸종된 것 같더라고 하니 전혀 믿지 않았어. 나보고 뻥치지 말라면서. 그리고 1년 후 그 녀석이 한국에 여행을 간 뒤로는 나보다 더한 한국 찬양론자가 되었더라고. 그런데 그럴만도 해. 한국의 다른 모든 것도 환상적이지만 유럽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그거야. 세상에 쥐와 빈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 이처럼 빈대와의 사투가 일상적인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저 빈대 몇 마리 나왔다고 방송에 나오고 뉴스가 되는 한국의 모습이 호들갑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있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외국에 다녀오면 한 번 더 청결하게 몸을 씻고 소지품과 옷가지 등은 소독하시길 바라고요. 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 모르고 사는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환경이라는 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당연한 일이겠죠? 네, 한국에는 빈대 없는 게 제일 행복했다던 파견 직원의 이야기를 영상에 맞춰 재구성해봤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빈대가 확산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종종 보는데요. 한국에서도 몇십 년째 구경 못하던 빈대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빈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살충제 내성이 강해지고 숫자도 늘어서 아예 학교 휴교까지 할 정도로 골칫거리라고 하네요. 파리 시내에 들끓는 쥐잡기에 실패하면서 쥐와의 공존을 선택한 프랑스지만요. 그런 정신나간 정책을 감수하는 프랑스 사람들조차 빈대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쥐 문제를 다룬 프랑스 관련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좋고요. 사실 프랑스는 올림픽 아니었으면 빈대 박멸 선언 같은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항상 빈대랑 사는 게 익숙하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죠. 조지 오웰의 소설 파리와 런던에서의 밑바닥 생활. 여기서도 빈대 잡는 이야기, 빈대 때문에 잠 못 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유럽에서 저 배드버그에 당해본 사람은 아마 그 심정 이해할 겁니다. 제가 1년간 배낭여행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 빈대였어요. 좋은 숙소에 잘 때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나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 초대를 받아 집에 가거나 일단 밤에 빈대에 안 물리는 게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군대 있을 때 전투복, 전투화끈 틈새도 막 뚫고 들어오는 일명 전투모기, 아디다스 모기에 물리면 맞거나 멍든 것처럼 아프잖아요. 침 바르거나 함부로 긁으면 봉화지겸 걸려서 개고생하고 물리면 무의식 중에 손톱으로 십자 자국 내고 저만 손톱 자국 냈던 거 아니죠? 그런데 유럽 빈대는 아디다스 모기 정도는 애교입니다. 이게 미친 듯이 가려워서 긁으면 나중엔 막 진물이 나오질 않나 고름도 생기고요. 제때 약 안 바르면 흉터도 남습니다. 매일 밤마다 물리면서 긁고 시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을 태워버리고 싶어지지. 초가삼간 태워서라도 빈대 잡고 말겠다. 속담이 이걸로 바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심정? 최근까지도 일 때문에 유럽 가면 별 5개짜리 호텔만 골라다녀도 빈대는 어딜 가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다녀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이랑 가방, 신발은 물론 가져온 물품까지 싹 소독하고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죠. 행여라도 빈대 집에 옮겨오면 정말 괴로워지니까요. 사실 생활 속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밖에서 신은 신발 그대로 집안에 돌아다니는 것만 안 해도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발견된다고 나오는 빈대들이 어디서 퍼졌겠어요. 다 유럽에서 신발이나 가방, 옷가지나 머리에 붙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요즘 제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면 해외에 나가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만 석회 성분 없는 깨끗한 물, 빈대가 신기한 나라, 일상 속 청결과 위생에 익숙한 한국분들 생각 이상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빈대 문제 그리고 석회 수용 휴대 정수기나 연수기 대비를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못해서 빈대부터 오면 본인도 남한테도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해외 다녀오시면 반드시 여행에서 쓴 옷까지 물품 싹 다 소독하고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 잊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